고등부 일타들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선행을 왜 하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결론이 형편없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고등부로 오면서까지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걸 많이 경험한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선행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계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생이 정말 어떤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얘는 이 나이지만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한테 해준다 그런 느낌보다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 학원들에서 엄마들의 허영심을 이용한 마케팅의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선행 자체가 어떤 보여주기식 약간 그런 식으로 되면서 깊이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 돼가지고 배워도 금방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그냥 그거를 이제 좀 짜깁기를 해가지고 학생한테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선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 애는 어디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결국 그냥 어떤 예제 수준에서 머무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행 안 하는 학생들도 그냥 그때 돼가지고 해서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들 것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선행해봤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저도 실제로 가르쳤던 학생 중에 보면은 중학생인데 벌써 고등학교 수학을 다 끝냈다. 근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엄마의 만족감이고 애 학원 보내놓고 엄마들끼리 이제 뭔가 서로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할 때 우리 애는 어디까지 나갔어 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만족감 그게 현실적으로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행 수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학생이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나간 거잖아요. 두 분 진짜 중요한 것들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효중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엄마들의 허영심 플러스 다른 용어가 될 수 있어요. 엄마들의 두려움. 이 두 개의 기반에서 이제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문제는 선행이 선행답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선행의 형식을 띈 그냥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정도에서 그 다음에 애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에서 그냥 쉽게 나가다 보니까 선행이 선행 같지 않으니 그걸 미리 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백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그게 이제 선생님이 뽑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라고 하는 게 그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자율성이거든요. 자율성이 없는 상태의 선행은 그냥 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핵심이 정말 제대로 들어온 거죠. 대치동에도 뭐가 있냐면 중학생을 데리고 내지는 초등학생을 데리고 수능 국어, 수능 영어를 가지고 등급 1등급 맞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채워놨다 그래서 끝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나 상업적이고 너무나 거짓말인 게 그건 시간이 지나면 쭉 빠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고등학교 3학년 상태가 되려면 그때까지 끊임없이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어줘야 됩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고등부 1타성생들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하는 것이 나중에 점수에 연결된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조금 남들보다 더 잘한다는 것에서 그 완전히 필 받아가지고 정신줄을 놔버리면 애 교육이 이제 휙날아가는 꼴이 되고요. 저학년 때 그 이미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으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걸 유지하려면 정말 많은 걸 부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제가 본 며칠 전에 본 기사인데 영국 사람이고 흑인이었어요. 보니까 제가 숫자는 약간 틀릴 수 있는데 말을 11살 때부터인가 했고 쓰기를 18살 때부터 했는데 지금 옥스퍼드 교수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선행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완전히 필요 없는 거냐라기보다도 지금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뛰어난 어떤 성과를 보이는 극히 일부의 학생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분야에 어떤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애들은 극소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극소수의 제한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상품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원의 어떤 매출 신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전혀 필요 없거나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는 학생들한테도 그냥 표준화돼 가지고 뭐 당연히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되는 상황이 돼버린 게 문제인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선행의 진짜 피해는요.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학생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행을 하면서 아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찾아가는 건 그나마 나은데 아이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지 않고 선생님 앞에서 그것을 선행으로 이끌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가면 아이는 이해도는 낮은데 배우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배운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 배운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걸 이게 계속 반복되면 학생은 그 경험이 쌓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한 번 이 얘기를 해서는 이해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규정짓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경험이 많은 거거든요. 듣고 이해하고 그거구나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경험 자체를 선행은 전부 다 빼버려요. 결국에는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몰라요.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행의 진짜 미친 듯이 큰 피해는 아이들이 뭔가를 이해하는 능력 자체를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만 어떻게 얄팍하게 그거를 불안하게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죠. 한번 탁 건드리면은 와르르 무너지고 나는 못하는 학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주입한다라고 하는 파트가 되게 힘든 파트고 그걸 이제 의지로서 극복할 수 있으려면 아이가 어느 정도 의지가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 더 나쁜 거예요. 고학년 때는 그나마 나는 이건 지금 이해를 못해도 어떻게든 해 나가야 되겠어 라는 의지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학년 때는 그냥 무식하게 쑤셔 박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 결국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의 학습 능력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돼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얘네들한테는 좀 공포감이 그렇죠. 좀 크지 않을까. 네, 공포가 심하니까 이제 타조처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머리 박고 선생님하고 어떻게든 심리적으로 또 멀어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애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벌써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면 정말 교실에서 처참하게 보입니다. 애들이 마탱이가 가 있어요. 어떤 흥미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학원에서 들은 건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힘들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행학습의 어떤 문제점이랄까 이런 거를 가장 집약한 얘기가 금방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학원에서 들은 것 같아요. 뭔가 그 의욕적인 목소리가 아니고 약간 뭔가 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을 반쯤만 뜨고 학원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딱 그 문제를 잘 표현해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어요가 돼야 선생님 입장에서는 의욕적으로 그래 내가 너를 알게 해줄게 라고 할 텐데 알고는 있어. 어쩌자는 거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표현을 썼었지만 들어는 봤어도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들어는 봤어. 들어는 봤는데 쌤 이게 여기서 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다 뭉개지고 있는 게 좀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의 그 두려움, 우리 애가 처질 것 같은 두려움. 근데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잘 들었는데 모르겠는데 그게 몇 개월씩 쌓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아니, 그런 놀라움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애들한테 그게 아예 없다라는 건 참 씁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얘기할 때도 어느 순간 적체돼 있다가 내가 알게 됐어 이럴거나 적체돼서 잘 몰랐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하는데 알게 됐어 이럴 때는 기억이 무조건 나요. 근데 그럴 때 성취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고 성취감이 생기고 그게 그 사람한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를 해서 암기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선생님들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겁도 없이 암기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은 사실은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쉬운 건 분명히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망가질 수는 있어요는 얘기가 가능한 것 같아요.